한국갤럽 정당별 지지도 한번 여론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은 40%대 유지하고 있고요. 국민의힘도 20%대 중반을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 4개 주를 보면 24, 24, 24, 24입니다. 벗어나질 못하고 내려가지도 않고 24에서 그냥 머물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18년 민주당이 압승했던 그 지방선거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 스스로가 리스크로 좀 작용한다는 그런 분석도 나와서요. 두 분께 한번 전망 들어볼게요. 먼저 강성필 대변인님. 일단 2026년 내년 지방선거는 지금의 구도로 변하지 않고 흘러간다고 하면 2018년 지방선거와 상당히 비슷한 구조에 빠져 있다. 예. 즉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한 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 한 4가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비슷하냐? 그러니까 2018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하는데 상당히 애매모매했습니다. 물론 그때 처음으로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도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제대로 된 절연을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점이고요. 예. 같이 비슷한 점. 그 두 번째로는 당시에 자유한국당 대표가 홍준표 대표였습니다. 그때와 지금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비슷해요. 뭐가? 거친 말투. 그리고 말실수. 특히나 지금 장동혁 대표 보면 연설 올라가시잖아요. 저 눈빛, 발성, 단어 상당히 이게 거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분도 있지만 최순실 씨를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시에 김건희 씨를 더 비판합니다. 이게 절연을 할 수 없는 또 애매모매한 지점이기도 해요. 예. 마지막으로는 당시에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때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을 보고 있으면 지난 총선부터 대선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새로운 전략 대신에 이재명 대통령 때리기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2018년의 악몽이 국민의힘에게 재현될 수 있다. 예.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유희석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2018년은 저희에게 악몽 같은 지방선거였어요.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그때 저희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이 변하는 그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다. 예. 그때와 다른 점은 그것이 있다 말씀드리고 당시에 또 바른미래당이라는 당이 있었어요. 그 당의 존재로 인해서 저희 당이 어려운 가운데서 선거 치르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 있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 물론 개혁신당이 있긴 하지만 예. 당시에 바른미래당보다는 당세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2018년 지방선거에 재판이 될 거다 하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좀 과한 예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24, 24, 24, 24 저게 유지된다고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예. 저게 한 42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양당 체제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의 지지율이기 때문에 저 정도 나왔다면 현 당 지도부의 당 운영 방향이 결국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4%라는 건 그러면 어떤 실수를 해도 당이 지지를 하는 그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이 24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런 콘크리트는 의미가 없죠. 예. 24% 가지고 어떤 선거를 이길 수 있겠어요. 예. 저게 한 40% 정도 해서 콘크리트가 한 40쯤 있고 또 중도에서 어느 정도 표를 얻어서 과반을 항상 확보하는 정당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 저게 똑같이 유지된다고 해서 아무 도움이 없죠. 우리는 소선구제를 취하고 있잖아요. 한 예. 표라도 적으면 낙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지지율 추이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부산시장, 서울시장 개별적으로 계엄에 관한 사과를 올리기도 했고 특히 지방선거 출마 주자들이 지금 굉장히 속이 타고 있다. 당 뭐 하는 거나 이런 분위기가 많다고 하는데 결국에 그러면 어떻게든 어떻게 좀 분열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국민의힘 상대당이지만. 일단 장동혁 대표에게는 이게 우호 세력이 될 수도 있고 적대 세력이 될 수도 있는 한 세력이 한 4가지 덩어리가 있어요. 예. 첫 번째로는 원내대표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와 얼마만큼 호흡을 잘 맞추느냐.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는 물론 여당의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에 맞서는 이 야당으로서의 어떤 지방마다 그 특색에 맞는 정책을 얼마나 잘 보일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 중앙당이 또 얼마나 서포트를 해줄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 있는 공항이 있으면 이 공항에 대해서 왜 정부 여당이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가. 이런 것들에서 지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원내대표와의 관계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전 대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끌어안으면 함께하면 이게 시너지가 날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을 끌어안지 못하고 적대적으로 돌리는 순간에 내부의 적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그래서 이 세 가지 큰 덩어리가 있는 과정에서 또 밖에는 이준석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모두를 우호 세력으로 만드는 것이 선거의 기본인데 예.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가는 길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물론 거기에는 확고한 나름대로의 목적과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에 있는 단체장들은 어쨌든 자기 선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애가 탈 겁니다. 앞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는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나 실직하겠다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가 좀 읽히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2년도 지방선거 때 그 앞에 있었던 대선 승리의 바람을 타고 지방선거 압승을 했죠. 서울만 보더라도 구청장 절반이 훨씬 넘는 그런 자리를 차지했고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를 차지했었습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 서울만 봐도 서울의 구청장들이 당선된 구청장, 현직인 구청장들이 느끼는 위기감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 만약에 선거를 했을 때 이길 수 있는 구청장이 몇 명이냐 하면은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꼭 구청장뿐만이 아니라 시의원, 또 구의원 네. 이렇게까지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구의회 분포도 바뀔 거고 서울시의회도 바뀔 거고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시의회 구성이 바뀌어버리면 오세훈 시장 2021년에 4.7 재보궐로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상황 예.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그게 또 재현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되더라도 뭐 제대로 일을 못할 거예요. 이제 그런 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직 자치단체장 또는 현직 지방의원을 하고 계신 분들의 위기감은 엄청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